이 프레임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버티면 또 오른다. 이거를 깰 수 있는 건 뭔가요? 정부의 공급 정책인데 정부가 부동산 TF를 발족했잖아요. 연말이나 아마 설날 전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시장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전에 2021년도 꼭지점처럼 또 꼭지 지금 왔다. 재조정 들어갈 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경제 일타 강사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금 경합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경합 중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약한 팀이 좀 지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세가 좋았던 팀이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양상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이제 불장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똘똘한 한 채, 또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유입,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아시겠지만 계엄 사태 때 보이지 않게 금융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원회 친구분들을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수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대출을 좀 늘리는 이런 행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애 최초자들이 전세를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를 좀 보이지 않게 독려를 했어요. 그 막 혼잡할 때. 그럼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전세 놀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뜻도 안 맞아요. 그런 어떤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갑자기 생애 최초자들의 구매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도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장이 토지거래 허가랑 맞물려 가지고 불장이 됐죠. 근데 대통령 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이제 국토부에서 뭐 관계기관들 모여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그건 이미 물을 엎었는데 담는다고 물이 없어지나요? 거기에다 이제 2026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뭐 도배하다시피 1년 동안 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주택을 사고 싶은 실거주라 해도 약간 모자랐다고 가정하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1호 나오고서 급격하게 줄을 거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10월달 거래, 우리가 10월 15일에 발표했잖아요. 그럼 20일부터 토지거래가 시작되니까 15일부터 20일 사이에 5일 요 사이에 물론 고전에 이미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거래가요 거의 5, 6천 건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20일부터 30일의 거래 건수는 적습니다. 한 1000단위로 내려와요. 그러면 몰렸다는 얘기죠. 막차 수요가. 그럼 그분들은 누구죠?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일단 분위기는 잡혔는데, 우리 그 LTV 40%를 넣었다가 아까 또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기사가 몇 개 나오죠.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실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등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자, 실거주자는 사면 되잖아요. 이전을 안 막잖아요. 근데 이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잘못된 정책처럼. 그럼 집값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낮아져서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좋은데, 이거를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언론의 보도량이 이걸 잠식시켜버리고 도리어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는 어떤 프레임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프레임을 또 넣으니까 컴플레인이 이제 금융위원회에 접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LTV를 다시 60%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그대로 또 7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7억이니까 전세 3억 있으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남아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10월 달에 안 빠졌습니다. 안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 달 거래량이 벌 8천 건 넘는 거로 보여요. 그러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다 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11월을 봐야겠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15일 뒤에 허가를 내주는데 확실하게 무주택자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뭐 그날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마다 달라요. 다른데 구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5일이라고 치면 11월 1일부터 15일 되면 11월 15일이잖아요. 15일부터는 제대로 들어오겠죠. 데이터들이. 그 거래량이 근데 하간 오늘이 24일인데 23일 어제까지 일요일이죠. 데이터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현재 86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 8,000건이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860건. 물론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만약에 11월 중순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15일 기다린다면 말일이 돼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주에 샀던 분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데이터들이. 둘째 주에 산 분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거의 흐름을 볼 때는 4,000건, 5,000건 잘하면 적으면 3,000건대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그러면 만건일 대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니까 거래량 급강하죠. 결정적인 이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매물들이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가짜 기사인데요. 전세 물량은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23,000, 5,000 갔다, 2,000 갔다, 3,000 갔다, 2,000 갔다 그러고 연말에 강남 지역에 한 8천, 강남 지역 두 곳하고 송파구 쪽 포함해 가지고 강남구 쪽에 10,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보도를 안 해요. 기자분들이. 10,000세대 대거 입주이면 입주장이 벌어지거든요. 조정이 와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우리 언론 프레임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모든 다른 유튜브들과 다시 다 종합해 보면 결정적으로 상승 장로로 다 보이는데 서울의 시장은 상승이 50%, 하락이 50%이거나 상승이 55%, 하락이 45%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3일 요 이후로는 약간 그 기운이 약해졌는지 거의 5대5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아까 축구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팀이 이기겠죠. 그럼 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족한 게 뭐죠? 그래 못 사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인데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팔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되죠? 이 프레임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버티면 또 오른다.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건 뭔가요? 정부의 공급 정책인데 정부가 근데 부동산 TF를 발족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97 공급 대책이 약간 허망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대책 나와봤자라고 하면서 한쪽 편에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자 청년들은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조금 센 게 나올까 하는 조그만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공인중개사에 방문하는 그 내방객 숫자 이거를 제가 좀 공인중개사에 돌려보거든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정부의 대책이 만약에 좋은 게 나온다라면 시장 방향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정부 정책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가격이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 자체 문제도 있는데 글로벌이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자꾸 이상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거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딱 뭐예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소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남은 계속 오른다라는 막연한 프레임하고 그런데 실제 팩트는 어때요? 리스크들이 산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지만 제가 볼 때 시장 방향은 또 예전에 2021년도 꼭지점처럼 또 꼭지 지금 왔다. 재조정 들어갈 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단 전제 조건 정부가 똑바로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올 경우 얼마나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서울 주택가에 지금 전고점을 다시 회복한 곳들이 8개구고 나머지 17개구는 전고점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8개구는 전고점을 돌파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송파, 잠실, LH 쪽은 전고점이 27억 8억이었는데 지금 35억까지 찍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데들은 다시 27억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전고점 못 뚫고 전고점 대비 10에서 20, 30% 하락한 지역이 17개구가 그 상태예요. 거기는 제가 볼 때 노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5%에서 10%에서 끝일 거고 중간 지대들 있잖아요. 강남 3구 선호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지역인데 애매모호한 그죠? 그런 지역들은 요번에 고점 올라간 데들은 가까이 간 데들은 조정 세게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왜냐하면 정부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게 언급이 됐습니다. 보도에 많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 한정의 기자 간담회 부동산 이렇게 치면 그 30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하는 워딩과 기운과 색깔과 이 위원장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제가 본 건 국토부 장관은 입법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틀을 바꾸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희 위원장이 입법을 할 수 있는 주체고 일단 내공이 있어요. 이분이. 부동산의 알고리즘을 파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고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어떤 법들을 고칠 거냐고 했을 때 LH 공사법 개정을 얘기를 하고 국가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죠. 우리 여러분 서울 의료원 자리라든지 이렇게 서울에 유유부지 많잖아요. 이거 이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재정법을 좀 바꾸면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유부지를 공공으로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도 법을 통해서 바꾸겠다 그러고 LH 공사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를 발표했잖아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사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고 좋은 입지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최대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반값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반값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그 결정을 하죠?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수박 카르텔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수박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 얘기가 끝납니다. 그것이 과연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일단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의 방향을 좀 완곡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연착륙을 가야 된다, 막차다, LH 싸게 분양해야 된다 다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LH 개혁안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외람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뭐 LH 뭐 공급 특별 추진부 발족한 거 아실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정말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냐면 발족까지는 좋아요. 그전에는 안 했네. 그전에 다 했어요. 파트가 있는데 새롭게. 근데 이거를 무슨 커팅 테이프를 합니까? 주택가격이 1년 내내 올라가지고 서울 시민들, 청년들, 무주택자분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집 있는 분들조차도 이거 국가 망한다고 걱정을 하는 판에 정부가 잘 못했죠. 6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면 머리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97 공급대책 허무맹랑하게 던졌잖아요. 자기 딴엔 잘한 것 같지만 그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주택가격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뭐 송구합니다 이러고 지금 특별본부를 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대고 무슨 뭐 현판식을 한다 그러고 보도자료 자체에도 기념 현판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뇌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생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욕을 먹을지라도 그분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반값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특히 와중에 서리풀지구 얘기 들으셨죠? 서리풀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합하면 2만 세대 좀 넘어요. 그거 반값 가능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몇천 세대라는 물량이 강남 한바닥에 나오는데 어느 바보가 30억 주고 사겠어요. 12억 10억짜리 분양이 나오는데 기다리죠. 배추가 2개가 있어요. 음식점이. 근데 여기 음식이나 여기 음식이나 비슷한데 여기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막 줄 서서 난리가 나서.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의 대책이 지금 말씀 좀 얘기가 길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좀, 왜냐면 아까 그 정치의장이 부동산 간담회 한 게요,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간담회 자리에는 기자분들이 몇십 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대신에 우리 경제 일타 강사에서 비하인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나 아마 설날 전에 발표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해서 그거 보고 시장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성공했는데요. 성공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추가 대책인데요. 자,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런 세력들은 잠재웠습니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집값이 안 잡힌다고 떠들면 안 되죠. 이건 실수요잖아요. 실수요가 존재하는데 이 실수요가 지금도 고가에 사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지내왔던 관성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휴식시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후반전 넘어가는데 만약에 한쪽 팀이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3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게요. 그게 이제 정부 대책이죠. 이게 들어오면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대책 이후에 어떤 시장을 보면요. 극명하게 차별화해서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는 다 묶였잖아요. 묶였는데 거래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그리고 용산구 조금 요 5개만 거래가 되고요. 나머지구는 거의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그 토지거래허가가 끝나고 난 데이터 이제 참고해서 자료 보시면 조금 거래가 늘어나요. 용산구가 9개, 서초 강남은 여전히 많고 80개, 100개 막 가고 그리고 은평구가 조금 올라오고 구가 그 거래가 조금 있는 구들이 한 10개 정도로 늘어나요.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없었는데 5건 정도인데 4건이 하락이에요. 완전히 구별로 다르죠. 그리고 어느 구는 또 한 3건이 거래하는데 다 상승이고 구마다 너무 다릅니다. 특히 마용성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절벽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동구가 아마 20일 동안 제 기억에 성동구가 뭐 예를 들어 11월 1일에서 23일 뭐 9월 1일에서 9월 23일 이 거래량이 5개 인정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적죠. 물론 토지거래허가라는 뭐 보이지 않는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뒤에 가야 확실한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그러면 고민하는 세대들이 없어진 겁니다. 뛰어들어갈까 말까 이런 분들보다 나는 강남에 가서 무조건 끝까지 갈까 이런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강남에 지금 붙는 거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막차 수요로 현재로서 그리고 노원구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구로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토지 거래 허가인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들이
막 그동안 너무 힘드니까 생애 최초로 활용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딱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자기가 뭐 조금 더 다른 상급지로 가려고 했다가 뭐 그러고 보면 어때? 내 집만 가는 게 편하겠다.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조금 들어가시면서 약간 소외받고 많이 조정됐던 곳들은, 그러니까 많이 조정된 곳들은 약간 강세로 돌아섰고, 많이 올라갔던 곳들은 약세로 내려가려는 이런 장이 펼쳐지고, 다만 강남 3과 용산 여기는 버티고 있는데, 양천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15일부터 하락 거래가 7, 80%예요. 그러면 그건 꼭지 왔다는 얘기죠. 양천구의 레벨링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 가서 돌파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붙겠죠. 왜? 이걸 가느니 강남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수요의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천구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많이 올라가서. 그럼 거꾸로 강남 3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구 가격이 있는데 송파구가 치고 갔다? 서초구 여기 있다? 얘 내려와야겠죠. 아니면 얘가 더 올라가든지. 이런 현상들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은데 지금 다 조정 분위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다만 서초 강남은 조금 더 갈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라는 부족이라는 기사가 일반 자산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강남 제2의 강남은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산가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래 건수는 적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라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팔 일이 없죠. 근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가 5일 전에 하나 거래가 됐는데요. 그게 한 45억까지 찍었거든요. 한 2억 3억 빠져가지고 엊그제 하나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그 45억은 허수인 거죠. 이런 묘한 분위기를 또다시 돌아오면 시장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체재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강남 2만 호가 반값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급변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집값은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그냥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올랐다가 그 뒤로는 이제 꺾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30년 전에 많이 꺾일 겁니다. 8년도, 7년, 특히 7, 8년 빠르면 6년도, 7년도에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기 전에 글로벌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새 좀 시끄럽죠.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꽤 나오고 있고요. 뭐 경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은데 21일 나올 그제 영국 연방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랬다.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21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체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팩트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팩트는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보단 조정받을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에 근거하셔가지고 집값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하시기 바랍니다.